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들었던 라디오 오프닝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쓴 노희경 작가에게 이렇게 주인공이 많은 드라마를 쓰는 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노희경 작가는 왜 주인공이 한 명이어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한 명의 이야기에만 주목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모두 각자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중요한 인물, 주요 인물이고요. 특히나 내 인생에서는 내가 제일이잖아요. 오늘 하루는 또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지 그 역할의 주인공으로서 몰입을 하면서 웰메이드,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 오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볼 거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한지 질문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투자의 신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단계 1년차님, 1등으로 출첵하셨어요. 1등으로 출첵하시고 1등으로 땡땡해 치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렌지님이 2등 하셨고 벙벙님, 네 맞습니다. 오늘 3등으로 출석 체크하셨네요. 리루님 잘 오셨고요. 살려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기수 전문가님 오프라인 강연에 살려님이 오셨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강연에 어떠셨는지 후기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직접 만난 자리 아니었나요? 예, 뭐 장도 안 좋고 뭐 일요일이고 그랬는데 예, 오셔가지고 뭐 훈훈하게 제 얼굴 보러 오셨다는 분들 그럼요. 계시고, 네, 실물 영접하고 예, 살려님도 네. 만났습니다. 젊으시더군요. 그래요? 네. 저도 살려님이 굉장히 궁금한데 5,000원 우리 슈퍼챗 또 바로 보내주셨네요. 강연에 잘 다녀왔습니다. 신기수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응원의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에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채팅창에 후기글 또 응원의 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연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저희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님 오셨고 한결님께서도 저도 늦게 갔었어요 라면서 출석 체크 인증해 주셨네요. 그래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 종목도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또 저희 오늘장에 대한 포인트 짚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형주가 방어한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예.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이 좀 지수 상승을 확실하게 좀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업종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네, 보시면은 이거 차트가 지금 이제 대형주 차트인데요. 대형주는 오늘 0.9%가 올랐어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1위에서 6위까지가 다 올랐고요. 근데 중형주 차트를 보시면 0.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0.7%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가 올라서 뭔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가 좀 오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 오늘 시장을 대변한 거는 이제 코스닥으로 봐야 돼요.
코스닥이 이게 정상이고 코스피는 약간 좀 왜곡된 이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된 거는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도 안 좋았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뭐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또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적 노이즈들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들 뭐 눈치 보기성으로 이번 주 좀 소강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대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니 내 종목도 이렇게 빠지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수만 저렇게 올라가지? 좀 의아하고 좀 답답한 시장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또 여러분들 종목도 나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았나 라고 좀 서운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을 좀 달래주고 앞으로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또 현재 같은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미리 점검하시고 좋은 타이밍과 좋은 가격에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진단 또 빠르게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만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가지고 계시고요. 37,750원에 5% 들어가셨습니다. 주식 조금 쉬고 있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길래 들어갔습니다. 배당락 전까지는 들고 가고 싶은데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하나금융지주 오늘 39,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은행주 뭐 지금 요즘에 이제 잡을만 합니다. 배당을 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은행주가 빠졌던 이유가 있는데 금리 상승기면은 이제 보통 은행주들이 예대금리가 그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도 실제로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도 이제 은행주들이 빠진 이유는 뭐 때문에 빠졌냐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충당금을 미리 쌌습니다. 이제 예전의 경험으로 이 정도 부실화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충당금을 쌓아야지 이렇게 네네. 충당금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손실로 잡히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플러스 해가지고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외환 쪽에서 이제 그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손실금.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들이 충당금 쌓은 지가 한 2분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은 거의 다 이제 이슈가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고 환율도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이슈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거의 그런 부분들은 소화를 해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실적하고 그리고 또 뭐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만한 시기가 됐고요. 하나금융지도 이번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11월 달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은 4만 한 6천 원 정도 뭐 반등은 나올 테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또 상담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주 흐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목표가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배당도 배당이지만 목표가도 4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수익 좀 볼 수 있는 구간들 기다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시장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요 대응 전략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상상님 잘 오셨고요. 반알렉스님, 또 뚠뚠이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네스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마그마님도 잘 오셨고요. 그리고 상가자님의 이름도 보이고 지금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올려주시는 종목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바이오라든지 대형주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어떤 종목이든지 빠르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안 오르면 안 오르는 대로 정말 이것저것 참 고민 많은 시장이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레귤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CJ 프레시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네요. 수익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CJ 프레시웨이 오늘장에서 그래도 상승불 킵니다. 2.85% 빨간불 켜내면서 37,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10월 들어서면서 조금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주가 흐름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 하락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CJ 프레시웨이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때 작년에 2배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 지금 이제 되면서 사람들이 외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뭐 이제 예전에 급식을 하다가 기숙사 같은 데는 네. 2끼 주다가 1끼만 주고 막 이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이제 정상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번 3분기 때도 수익이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올랐기 때문에 연초에, 오르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곡물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값, 그 원재료값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좀 주가가 빠진 부분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요번에 실적이 좀 늘었을 걸로 이제 보이고요. 내년까지는 지금은 이제는 곡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막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식 사업하고 급식 사업하고 하는 게 사실 외식 사업만 생각하면은 사실 약간의 유명하던 회사도 막 망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고, 네. 급식 사업도 우리나라 전체 뭐 학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점유율이 딱 정해지면은 바꾸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다른 걸로. 그래서 네. 그것도 성장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사업일 경우에는 멀티플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멀티플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CJ 프레시웨이도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PER 5배 수준이라서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면 한 10배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한계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 한 10배 정도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12개월 선행 PER 5배가 결코 그렇게 뭐 비싸진 않지만 엄청나게 지금 싸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박스권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J 프레시웨이는 아마 이제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 이 종목은 한 4만 원 정도 일단 요 정도 보고요. 뭐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는 장 좋을 때는 뭐 이제 그 고점 돌파 한 번 나오면서 한 6만 원도 보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장이 좋을 때 얘기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회복세와 함께 또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업의 성장성에는 어느 정도 선이 있다라는 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역시 그 상승 폭에 대한 또 상승 속도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구간에서 또 박스권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4만 원 목표가 체크해드렸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34,000원대니까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 꼭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첨보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루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4만 원이네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첨보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꽤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네요. 21만 4,200원에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만 원이에요. 조금 위쪽에 있기는 한데 끝까지 조금 더 상승세 채워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좀 들락달락 많이 하면서 뭔가 좀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 기대치들을 계속해서 좀 하회하는 실적 성장은 했지만, 그런 실적을 냈어요. 실적 성장이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7%가 상반기 때 늘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보면 멀티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야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빠졌는데, 이번 3분기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원자재 가격들의 어떤 등락이 변동성이 이제 좀 잦아들 만한 구간에 와 있고, 특히 이제 전방 업체들이 이제 그 전해액 업체들이 그동안에 이제 살짝 좀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뭔가 첨보 같은 첨가제 업체들의 어떤 이제 주문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첨보가 증설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첨보에서 하는 리튬이온 쪽으로 상당히 증설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다시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쪽에는 첨보의 점유율이 지금 전해액 업체들에서 막 커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실적 상승이 뭐 이제 거의 확실한 종목으로 봐야 되고, 첨보가 하고 있는 이 첨가제 사업 부분은 사실은 지금부터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계속 성장할 사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첨보는 뭐 다시 또 올라갈 거는 뭐 자명한데, 단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걸로 뭐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실적 노이즈가 있으면서 한번 뭐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 아니면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고 바로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또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바타2 개봉 언제 하죠? 그거 아니죠? 그게 잘못 봤네요. 네. 예. 첨보는 제 생각에는 좀 중기 투자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조금 욕심을 부리신다면은 일단 35만 원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더 욕심 부린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내년도까지도 투자를 한번 해보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이 주가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첨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2 언제 개봉하나요? 라는 이제 댓글 채팅창을 잠깐 보신 것 같아요. 아바타2 아직 확실한 개봉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올해 12월에 개봉이다라는 점들만.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에도 잠깐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아바타2가 개봉을 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워낙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작품이라. 아바타2와 관련된 뭐 컨텐츠라든지. 컨텐츠 쪽에 뭐 CG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 그 개봉이 되면 극장 쪽이 이제 뭐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얼마나 있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엄청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바타는 영화관에서 그래도 3D나 이런 걸로 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과연 요 아바타2가 이제 뒤에 화면이 또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12월에 개봉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성과를 남겨줄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영향을 받을지는 이제 또 그때 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바타2 개봉하면 개봉일날 꼭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함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수요 조사를 저희끼리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채팅창 들어오시면 같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또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나누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알렉스 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봅니다. 146,500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반등했을 때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오늘 74,3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거의 5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이 종목이 또 하반기 들어서 가파르게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사이에 큰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종목 교체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백신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출하도 좀 늦어지고요.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 잘 팔리느냐, 스카이코비온이 개발도상국적으로는 수출이 조금 되긴 하는데, 지금 보면 뭐 미국 쪽에는 미국 백신 있고, 중국은 중국 백신 있고, 러시아도 자기네들 백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매출처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 백신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게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백신 개발한 게 유효하냐,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과연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계속해 가지고 개량해낼 만한 그런 속도감 있는 연구 R&D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려감이 있고, 또 3분기 때 실적도 상당히 지금 뭐 잘 안 나올 걸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80%가 지금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사실 제일 크게 보는 거는 네. 이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네네. 코로나 수혜주들은 지금은 코로나 수혜주 외에 다른 모멘텀이 붙지 않으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은 뭔가 좀 시장에서 다시 또 모멘텀 받기가 좀 힘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실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인 것 같지만 반등도 제한적일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코로나 관련된 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없죠. 이 종목은 10만 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어쩌면은 그 모멘텀이 없으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9만 원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요번에 나왔던 저점이 67,400원인데 67,000원 정도 깨지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막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된 쪽으로 변방에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계시면 시장 반등 나올 때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과연 이라는 물음표가 좀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따라서 조금 투자자들의 시장에서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따라서 반등 시 매도를 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9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 혹시라도 더 내려가서 67,000원이 깨진다면 조금 더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점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종목에서 내가 좀 속쓰렸던 부분들 분명히 또 달래줄 종목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 종목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종목을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투자의 신의 이야기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미리 올려주시고 점검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 활용하시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백 주목나무님,
주식을 보면 속이 너무 쓰려요. 그래서 주식 방송도 잘 안 보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돈 버는 대로 계속 사모을 거예요 라는 전략도 체크해 주셨거든요. 이번 시장들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 힘든 기간들을 기다리고 버티고 있죠.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시길 바라겠고 투자의 신에서 그에 대한 힘과 또 응원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그러면 또 빠르게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올려주신 덱스터 살펴볼 건데요. 9,5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 담으셨네요. 분할 매수 조금씩 더하면서 아바타2 개봉할 때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아까 채팅창에서 아바타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덱스터는 오늘 2%대 하락했고요. 9,2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모아가기 전략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덱스터가 특수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바타 관련주로 좀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덱스터가 근데 그 아바타2의 CG를 맡았는지 제가 지금 그걸 잘 못 찾겠거든요. 그 관련된 정보를.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만약에 아바타2에 대한 CG를 맡았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아바타2 개봉 뭐 그런 이제 뭔가 좀 모멘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덱스터의 제일 큰 문제는 이익이 안 나는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적자거든요. 상반기 때도 적자고 작년도 적자였고 적자 기조를 좀 탈출해야 되는데 매출은 좀 늘고 있어요. 매출은 느는데 적자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회사가 마케팅을 많이 하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쪽 VFS 쪽에도 상당히 경쟁이 좀 심화돼 가지고 가격으로 좀 승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단지 이제 덱스터 같은 이제 VFX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이제 영화 나왔을 적에 그런 모멘텀들도 있지만은 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 애플에서 또 뭐 AR 안경 낸다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등들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지금 덱스터는 실적이 지금 좀 뒷받침주지 못한 게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어서 아바타2와 관련된 부분을 네. 확인을 못 하겠어서 그것과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럼 그 연결이 아바타의 CG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면은 특별한 영향을 바라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메타버스들 그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이 종목은 네. 지금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VFX 하는 회사들은 다 메타버스 엮여가지고 올라가는데도 이 종목이 지금 거기서 약간 좀 소외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덱스터를 바라보는 게 과연 덱스터를 어디에다가 지금 편입을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VFX를 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지금 끼어가지고 같이 테마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참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덱스터는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될 거예요. 3분기 실적은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번 3분기에도 적자일 경우에는 덱스터는 당분간 좀 크게 매력이 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아바타 때문에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13,000원 정도가 아마 한계점일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계속 모아가시다가 잘못하면은 계속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바닥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느낌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저점이 6,800원이죠. 예,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그래서 그 저점 8,800원. 8,800원. 8,700원 정도 깨지면은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종목을 들고 다른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덱스터 좀 방향성, 갈피를 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하고 계시는 아바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와 또 이 덱스터의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70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바타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을 때 13,000원 정도를 상단으로 또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까요? 오늘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원곤님과 조은주님, 또 박홍준님 종목 올려주신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레드님도 잘 오셨고요. 김선봉님, 반올림 100%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연금술사님의 이름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종목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시간에 그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성정보 올려주신 RNJS2354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090원 매수가, 비중은 34%이고요. 차트 흐름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자, 인성정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8% 가까이 떨어진 종목이고요. 2,000원대에서 지금 거래에 마쳤네요. 장 초반에도 오늘 좀 좋은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급하게 빠지면서 오늘 파란색 음봉을 좀 길게 그려냈습니다. 최근에 또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는 종목이네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요 근래 인성정보가 이제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왜 상한가를 갔나 했더니 그 카톡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 쪽에서 그동안에는 그 데이터 백업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했었는데,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그 백업하도록, 이중으로 백업하도록 입법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인성정보가 이제 올라왔고, 인성정보는 이제 데이터 백업 장비를 한 시스코하고 예전에 업무 협약을 구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업무 협약이 돼 있는지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네. 테마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근데 지금 그 건은 이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네. 잊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모멘텀이 계속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같은 날 보면은 거의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됐죠.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졌는데, 장 막판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모멘텀,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 소실이기 때문에 거의 빠질 때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기술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렇게 완전 수급으로 움직이는 세력주들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뺄 때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엄청나게 뺐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내일 아침에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실 얼마 안 될 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성정보가 원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하던 회사인데, 이번에 이 건 때문에 이제 뭐 또 붙여가지고 올렸는데, 이 건은 모멘텀이 다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위험한 구간이다. 좀 또 급락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판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종목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약발이 다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거든요. 아직 손실 크지 않은 구간에서 빠져나오자라는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벙벙님께서 오늘 종목이 많아서 빨리 해주시는데도 다 하긴 힘들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올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가능하시죠?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님을 믿어보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은주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BH 올려주셨고요. 23,7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BH가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8%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23,4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아마 손실로 이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던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BH 오늘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요즘에 이제 그 BH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애플 쪽에서 생산량을 한 40% 정도를 원래 계획보다 생산을 안 하기로 하면서 요즘에 이제 LG노텍도 BH도 다 빠졌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두 회사 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 때문에 이제 빠진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보다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증권사들 쪽에서는 그거를 방어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4분기도 좋다. 맞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 못 믿는 거죠. 정말 4분기도 좋으냐. 아니 어떻게 애플이 40%나 그러니까 물량을 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렇게 줄였는데 실적이 잘 나오겠느냐. 또 실적이 4분기 잘 나온다 한들 내년 1분기는 내년 2분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상당히 좀 공포에 의한 투매 구간으로 보이고요. BH가 지금 애플 내에서 지금 점점 점유율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H 쪽에 그 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을 지금 경쟁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이제 생산 차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이제 BH도 이제 전장 쪽으로도 또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 실제로는 실적이 제 생각에도 그렇게 확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대치 이상으로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오히려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많이 빠지면은 아마도 22,500원 정도까지 뭐 이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22,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뭐 시간 좀 내년 한 1분기 정도 되게 되면은 다시 또 뭐 위쪽으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3만 원은 너끈히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32,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전진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가가 요 근방인 거 보니까 뭐 오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지금 10%시니까 한 20%까지는 담으셔도 돼요. 이 종목은.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은 내년 1분기에는 3만 원 1차, 그래서 2차는 32,000원 이 정도 목표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급락을 겁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포를 이겨내고 조금 더 버텨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심지어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또 추천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조금씩 해가시면서 수익도 가능한 구간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3만 원 이상까지, 32,000원까지 목표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BH 꼭 수익 보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진도가 팍팍 나가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신기수 전문가님 진단 속도 굉장히 빠르고 그 빠른 가운데 핵심 포인트들 탁탁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날의 기회를 또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내 종목을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에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자, 지금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한전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11,661원 그리고 15% 담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추가 매수는 할 수 없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한전산업 오늘 2.44% 상승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오늘 분봉 차트가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갑자기 팍 튀면서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7,970원에 거래 마칩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1,661원, 최근 직전 고점 근처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10월 들어서 한번 또 10,000원대까지 튀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조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원자력 쪽이 다들 이제 반등이 나올 모멘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가까웠던 게 이제 폴란드 원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폴란드 원전이 지금 노이즈를 만났습니다. 이쪽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쪽에서 그 원자력 그 회사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가 굉장히 근접하니까 소송을 걸어버렸죠.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원자력 모델이 결국 자기네들 기술을 가지고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 허락 없이 그렇게 수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미국 법원에다 지금 소송을 지금 걸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가려다가 못 가고 있다가 또 오늘은 이제 약간의 이제 반전 뉴스가 나와 있는데 폴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하기 위한 협력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원자력과 관련해서 당신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잘 되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오늘 좀 올랐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협력 의향서가 어찌 보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력 의향서라는 거는 한 군데라만 하지 않아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쪽하고는 협력 의향서를 우리하고도 하고 다른 쪽하고도 할 수 있어요. 협력 의향서라는 것은.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우리가 좋게 보는 거는 우리하고 제일 먼저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윗꼬리를 이제 단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쪽에서의 그 의향이 제 생각에는 실제로 소송 걸어서 이겨버리겠다라는 것보다도 폴란드 원전을 한국이 혼자 하니까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거라든가 네. 내지는 컨소시엄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들도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폴란드 이제 부통령인가가 우리 어쩌면은 미국이랑 하기가 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지금 가늠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원전주들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라도 물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폴란드 쪽에만 요번 한 건에만 기대지는 않아요. 체코 쪽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요번 한 건이 가령 폴란드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원전 사업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전주들이 한 번 또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비는 일단 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령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7,550원, 7,500원 정도 깨지면 뭔 일이 있는 거죠. 깨질 때는 뭔가 뉴스가 나올 겁니다. 나쁜 뉴스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참 걸릴 거예요. 올라오려면은. 그리고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우리와 뭐 소송을 취하를 하고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다라든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뭔가 지금 협상이 들어가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게 고건이 다 보셔야 되고 뉴스 잘 보시고 혹시라도 주가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뉴스를 그때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본전가 이상 갈 거고요. 빠진다면은 밑으로 훅 빠질 거기 때문에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면은. 네. 하지만 밑으로 빠진다면은 훅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대응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란드 원전의 진행 상황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이슈가 현재는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불확실성에 좀 빠른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이슈로 좋게 마무리가 되면서 14,000원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탄력들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뉴스를 계속해서 예민하게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전산업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아쉬워 마시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니까 10시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박벌자님 퇴근을 지금 하고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네요. 퇴근하고 투자의 신 잘 찾아오셨고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을 또 잘 보낼 수 있는 투자 전략 체크해 드리니까 잘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FOMC 전주라서 아마 소강 상태일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소강 상태인데 미국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와 버렸어요, 오히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올라온 부분이 어제 그저께 한 3일 정도 이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결국 뭐냐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0.75 아닐 거다. 이런 이제 예상 때문에 네. 올라왔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0.75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CPI 발표 때 CPI 높게 나왔는데도 올라오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 바닥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시장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 제대로 된 반등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거는 이제 이번 FOMC 이후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FOMC는 0.75%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75% 금리 얼마나 올릴까 이거는 관심사가 아니죠.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오히려 FOMC 이후에 금리 결정 이후에 성명서 쪽에서 얼마나 매파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가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0.75 여전히 0.75일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0.75를 못할 걸로 봐요, 일단. 왜냐하면은 지금 3.25잖아요. 네. 근데 두 번에 0.75면은 얼마가 되냐? 4.75가 돼요. 이거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9월 달에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목표치가 평균치가 4.6이었는데 그것보다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면 4.5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많으면 0.5%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어젯밤에 12월 0.75% 인상 확률이 50% 나왔어요. 50.5%. 그 전날에 54.9에서 빠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 0.5% 인상 확률은 47.5가 나왔는데 요거는 43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0.5% 인상 확률적으로 점점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보다 있죠.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보다 저는 0.25.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0.5도 저라면은 높은 것 같아요. 0.25 한 다음에 네. 3월 달쯤에 다시 한번 0.25를 뭐 지켜보면서 네네.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제 바람인 거고 맞아요.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그들의 모르겠고. 생각은 또 다르죠. 근데 네. 어쨌든 0.75만 아니면 돼요. 네, 그러면은 반등이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은 지금부터 FOMC 때까지는 다 함구령 내려져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다 대고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일주일 전부터는.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겠죠. 궁금하지만 예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건 불확실성이고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S&P 500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네. S&P 500 차트가 지금 여기 노란 선이 저항대거든요. 저항선까지 지금 거의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50일 이평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조정받는 게 거의 자연스럽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조정받은 이후에 등락을 좀 거듭하다 또 실적들 발표하잖아요. 실적 발표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좀 밑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 있는 또 애플 실적이 오늘 아니고 내일 밤에 애플 실적 있죠. 그게 이제 빅 이벤트인데 거기서 혹시 아이폰 14가 판매가 좀 부진했다 나오면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출렁거린다 해도 저는 저점은 일단 안 깬 걸로 보고 있고요. 출렁거리면서 또 이제 뭐 잡아 올리고 이런 형태로 좀 대기를 하다가 네. FOMC 때 금리 인상하고 성명서 발표를 확인하고 0.75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0.75를 한다 그러면은 저점을 한번 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곧바로 또 잡아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CPI 때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정점은 봤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점을 깨도 잠깐 깼다 올라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요. 오히려 이번에 시장 소강 국면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11월 2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종목 교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좀 사라진 종목들, 그런 종목,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뭐 심지어는 예전 그 대선 관련주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또 이제 그런 종목들, 네. 또 제가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제 섹터들이 몇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하는 좀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언급드린 그 공방 같은 데서 언급드린 그 섹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섹터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실적이 계속 좋은데도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뭐 조선주 이런 쪽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잘 봐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이제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 움직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주 FOMC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발표를 하는지 그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경계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반등에 대한 기대감, 반등을 하려는 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등장을 대비한 종목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묵혀뒀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잘 정리해서 보내주고 수익 채워갈 수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또 수익 볼 수 있는 그 시장들 누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꿀팁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또 빠르게 또 꽉 채워서 알차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